레베카 묻기를. 혹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여행지,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을 다니다 보면 현지 사람들이 중국, 일본, 한국 사람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사실 우리도 서구인들이 헷갈리니까 그럴 법하다. 그런데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인? 일본인?이라고 묻지 한국인이냐고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생각해보자. 공식적 중국 인구가 14억이 넘고 중국 바깥에 사는 중국인만 해도 최소 5천만으로 한국 인구보다 많다. 인구가 1억 3천만에 가까운 일본인들은 한때 외화가 너무 남아돌아 해외여행을 권장했었다. 당연히 그곳 사람들은 중국인과 일본인을 압도적으로 많이 봐왔을 터였다. 그러니 중국인, 일본인 이렇게 물어도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한다. 숱하게 마주친 상황이다. 그런데 처음으로 나와 함께 휴양지가 아닌 이른바 문화탐방 여행을 모로코로 갔던 초등학생 딸은 그게 무척 싫었나 보다. 사하라 투어의 기점인 마라케슈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광장, 이슬람 특유의 미로 같은 길을 따라 밀집해 있는 시장을 돌아다닐 때였다. 노점이고 가게고 호객 행위가 매우 일반적이었는데 우리가 지나가면 어김없이 중국인, 일본인 이렇게 묻는다. 니 하오, 곤니찌와 이런 인사도 하면서 말이다. 한 액세서리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인이 우리를 보자마자 사요나라 했다. 일본 사람처럼 보이니 친근함을 표하느라 아는 일본말을 꺼냈는데 하필 그게 잘 가란 뜻의 일본말이었던 거다. 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돌리며 말한다. 엄마, 나가자. 우리 보고 잘 가라잖아. 마라케슈에서 사하라 투어를 마치고 페즈로 옮겼을 때였다. 페즈의 유적을 찾아가던 중 길바닥에 모자들을 펴놓고 발던 20살 전후의 현지 젊은이가 우리를 보더니 대뜸 코리안 한다. 모로코 여행 중에 처음으로 장사치가 우리에게 중국인, 일본인 대신 한국인이냐고 먼저 물은 상황이었다. 너무 신기해서 모자도 사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넌 대체 우리가 한국인인 걸 어떻게 알았니? 라고 물었더니 빅뱅 팬이야 이러면서 G드래곤 등 멤버들의 이름을 읊어댄다. 네 번째 쿠바 방문 때 딸과 함께 쿠바 섬 동남쪽 끝에 있는 산티아고 데 쿠바에 갔었다. 쿠바의 7월은 너무 더웠다. 땀이 비오듯 흐르고 숨이 턱턱 막혀서 1시간도 채 그냥 걷기 힘들었다. 그곳에서 에어컨이 나오는 곳은 호텔뿐. 딸은 걷다 보면 어느새 호텔로 기어들어가 음료수를 사달라 졸라댔다. 음료수를 사야 잠시라도 에어컨을 쬐며 호텔 로비에 편히 앉아있을 테니 말이다. 그렇게 여름날 개처럼 종일 헥헥거리다 더 이상 걷질 못하고 항구의 공원 벤치에서 뻗어버렸다. 밤에는 유명한 살사 음악 공연장에 가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었다. 할 일 없이 벤치에 누워 쉬고 있는데 한 소녀가 쭈뼛쭈뼛 우리에게 다가와 서툰 영어로 묻는다. 혹시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요. 정말요? 정말요? 정말 한국 사람이에요? 짧은 영어 실력 탓에 긴 문장을 말하지 못하는 소녀는 흥분된 얼굴로 소리를 지른다. 저편에 있던 남자아이들을 크게 손짓으로 부르면서 말이다. 저 한국 좋아해요. 저 진짜 한국 좋아해요. 정말 한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국을 좋아하느냐고 묻자 엑소 팬이란다. 그때까지 심드렁하게 건너편 벤치에 누워있던 딸이 벌떡 일어난다. 나도 엑소 팬인데 누구 좋아해요? 멤버 누구요? 소녀가 엑소 멤버들의 이름을 읊자 딸은 방탄소년단은요? BTS는 안 좋아해요? 소녀가 BTS도 좋아한다며 정국의 이름을 말하자 딸이 소리를 지르며 그쵸, 정국이가 최고야 이러며 둘이 얼싸한 듯 손을 잡고 껑충껑충 뛰어댄다. 13살 한국 소녀와 15살 쿠바 소녀 레베카가 방탄소년단의 정국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산티아고 대 쿠바에서 1시간여 떨어진 다른 도시에 사는 레베카는 남자친구, 동생, 사촌 등과 함께 산티아고 데 쿠바에 놀러 왔다가 우리를 만난 거다. 태어나서 한국 사람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란다.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고 텔레비전에서 케이팝을 들을 기회도 없는 레베카는 어떻게 케이팝의 팬이 되었을까 궁금해 물어보니 인터넷을 쓸 수 있을 때 동영상과 음악을 다운받는다고 한다. 친구들 중에서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했다. 몇 년 전부터 쿠바 국영방송에서 몇 개의 한국 드라마가 더빙으로 방영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국제 대중문화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쿠바에서도 케이팝 팬들이 적지 않다는 게 놀라웠다. 레베카는 1시간여를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 그리 많은 대화를 할 수 없었는데도 계속 붙어 앉아 사진도 찍자 하고 한국 단어 몇 개를 가르쳐주자 계속 따라하기도 했다. 외부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쿠바 소녀 레베카에게 쿠바의 동쪽 끝이라 짧게 여행 오는 한국인들은 거의 찾지 않을 산티아고 데 쿠바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케이팝의 고향 한국 사람들을 만난 것은 정말 특별한 사건이었으려니 싶다. 2011년 쿠바를 처음으로 여행하면서 지방 도시의 한 민박집에 짐을 풀었을 때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자 나이가 지긋한 주인 아저씨가 자기도 한국을 안다며 서랍에서 37 손톱깎이를 꺼내 보여준 적이 있다. 이거 한국 거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하셨다. 나는 그 집에 매우 오래된 LG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저것도 한국 거잖아요 하며 웃었다. 왜 LG TV가 한국 제품인지는 모르냐는 듯이 말이다. 아저씨는 그래? 저것도 한국 거였어? 되묻는다. 작은 손톱깎이가 LG TV보다 한국을 더 알리고 있다니. 한국의 어떤 것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삼성, LG, 현대 제품들이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지만 이른바 글로벌 기업인 그들의 제품이 어느 나라 것인지에 이제 세계인들은 별 관심을 안 갖는다. 우리가 구글이 미국 거야? 이 게임이 호주에서 만든 거여서 하지 않듯이 말이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 제품의 경우 원종주국보다 판매지 또는 판매지와 가까운 나라의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K-팝은 한국의 것임을 알릴 수밖에 없다. 한국말로 노래하는 것이니까. 남북한을 합해도 전 세계 79억 인구의 고작 1%가 쓰는 언어의 대중문화가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다니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다. 글로벌 시대라도 한국을 알리는 것은 여전히 우리 한국인에게는 중요하다. 여전히 기본 경제의 단위와 경계가 국가와 국경인 상황에서 한국 고유의 것이 갖는 경쟁력은 많은 한국의 다른 것들을 세계에 상품화할 연쇄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한국인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했던 레베카가 앞으로 한국과 어떤 더 큰 일을 벌이고 싶어 할지 모를 일 아닌가.